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암 양거창 합천 출신 국민의힘 신성모 의원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열어볼게요. 2차 특검 왜 합니까? 1차 특검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너무 또 이렇게 좀 모범 답안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되고 뭐가 미진합니까? 총리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내란 관련 특검을 할 때 우리가 이름이 알려진 장성급 또는 지휘관급들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실제로 지난 개업 내란이 이루어질 때 기획과 준비에 아니 이게 현역 의원 시절에 무슨 제보를 받으신지 몰라도 국회 국정감사 그다음에 경찰 검찰 또한 특검의 수사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은 드러난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비겁함이나 우유부단함은 증명될지 몰라도 적어도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외에 특별하게 드러난 게 있나요? 한번 보세요. 2차 특검이 뭘 하려는 거냐. 17건을 상대로 한 17건. 수사 대상이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차 특검에서 했던 거와 전부 다 중복돼요. 1차 특검 어땠느냐 보세요. 1차 특검. 사실은 지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약 120명의 검사 700명의 인원이 동원해서 6개월 동안 탈탈탈 이른바 조사한 게 3대 특검이었어요. 예산도 275억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차 특검은 뭐 하자는 거냐. 결국은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마친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게 2차 특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미진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의견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다시 한번 그 후로 기소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 3대 특검이 기소한 거 한번 보세요. 기소해가지고 자 김건희 특검 한번 봐요. 가장 핵심이라고 있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무죄, 공천 개입 무죄.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전부 다 무죄. 심지어는 공소 기각이 3건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됐어요. 따라서 특검을 사실 특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돈 쓴 거, 국민의 세금으로 약 200매직 쓴 거 저거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총리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2차 특검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참 나쁜 특검이라고 보는 게 지방자치단체 특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모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여당 대표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서 했는지를 하나라도 수사 단서가 드러난 적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넣었느냐.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다 라고 제 눈에는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정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고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나쁜 정치의 전 사례로 봅니다. 혹시 사나이 다카이치 보셨죠? 승리한 거. 일본. 네. 바빠서 못 보셨나? 이번에 일본. 그 오셨을 때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게 저 승리를 어떻게 보셨냐고. 승리를. 네. 그냥 뭐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국제 정세의 변화가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주변의 강국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보면서 강한 일본을 원하는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역시 또 총리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우리가 사석에서도 일본 정치를 뭐 2급이다 우리가 정치를 낫다고 판단하는 게 많은데 사실 일본 정치의 복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침체되어 있던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일어난다 그럴까? 유신의 기운으로 확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정치의 힘, 정치 지도자의 힘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여성이 어찌됐건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열도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자는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 그래서 총리님께 말씀드리니 이게 큰 정치인 거예요. 큰 정치. 아니, 한때 우리 민주화 운동에 하셨던 총리께서 사실은 좀 크게 좀 보고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그런 중도 보수 인물을 쓴 시도에서는 높이 평가해요. 정치의 의도가 있겠죠. 지방선거에 활용하고 싶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담대한 제안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대통령과 말씀을 해보셨나요?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속 인사에 아니, 전반적으로 네,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다. 아니, 전체 인사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중도 보수까지를 포용하는 함께하는 그런 대선 이후로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급 논리는 이제 좀 접으시는 게 맞아요. 아니 통합하겠다면서 계속 과거를 파재끼는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걸로 누가 승복하고 명분을 갖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대통령님이나 저나 저희 정부는 아마 가장 지난 연말 정도까지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총님이 잘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성호 장관님, 아니 근육도 풀어지셨고요. 힘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어깨 근육도 좀 줄어드셨네. 네, 뭐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참 큰일이구만. 그 보안 수사권 이게 대통령도 계속 보안 수사권 추라 그러고 하고 장관도 그러시고 총리도 같은 길 내놨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당 안에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검찰이 수사 기소권의 그 전권을 갖고서 권한을 상당히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어쨌든 불만도 있고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에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을 남겨둘 것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저는 뭐 보안 수사든 보안 수사 요구든 그 자체 이름보다도 궁극적인 그 검찰 개혁의 목표가 국민의 권리 보좌, 인권 보호를 갖다 극대화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장관님의 이런 견해를 왜 그 당정 협의나 이런 데서 못 밀어붙이고 설득을 못 시켰어요? 저희도 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갖고 의견도 전달하고 있고요.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에서 1차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검사가 보기에는 뭐 이상하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안 수사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핑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은 늦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해. 이거는 검찰이 똑똑하고 뭐 경찰이 좀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여당 의원들 몇몇 보면은 한풀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한풀이. 이 검찰의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또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야당이지만. 근데 그거는 검찰이 과거에 지난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갖고 또 광범위한 정치보복적 수사를 갖다 감행함으로써 많은 어떤 불신을 좀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첩죄 말이죠. 현재 형법에 적국이라는 표현을 되는 걸 외국을 위해서도 하면 간첩으로 하겠다는 이제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이나 박성현 의원도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더니만 당에 가서 갑자기 간첩죄 조항하고 법 왜곡죄를 함께 넣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 내용을 아시죠? 예, 그게 뭐 함께 이게 저는 의심하는 게 누군가가 이거 잘못하면은 간첩죄 신설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법 왜곡죄를 어느 과정에서
넣은 거랑 의심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뭐 의원님 저는 뭐 당정임을 좀 잘해주세요.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의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제가 지난해 정기 국회 때 저희 법무부의 10대 중점 법안으로 형법 개정안, 간첩죄 그 개정 문제를 갖다 저희 당에 요청을 했고요. 당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첩죄 개정이 들어간 형법 조항하고 법예법죄 조항이 들어가던 형법 개정안이 따로따로 이게 발의됐는데 상임 소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통합 대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간첩죄가 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잠깐 들어가시고 윤호중 장관님. 작년에 우리 저 지역구에서 산청 합천에서 그 물난리 났을 때 대통령이 모시고 오셔갖고 지역 주민들께 큰 힘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 지역에 우리 거창 산청 함양 양민 학살 사건을 아마 역사에 아실 테고 네, 짧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보면 적어도 1951년 2월 11일 오늘이에요. 오늘 75년 전에. 그때 세 개군 그러니까 산청 함양 거창군의 4개 면에서 양쪽 골짜기에 산 934명이 돌아가 있어요. 놀라운 거는 보세요. 이때 이게 연령대나 보세요. 이렇게 이게 진짜 양민이란 말이에요. 양민. 이때는 당시는 빨치산 활동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부대가 이렇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51년 전쟁 중인 군법회의에서 주모자들에게 연대장에게 무기징역, 대장의 징역 10년의 확정 파기.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지만 군법회의를 통해서 국군의 불법 행위임을 국가가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제가 법도 내고 이제 보상을 마무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거창 양민 학살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이 법률 잘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를 통해서 이 불법임이 명확하게 이 규정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도 현장에 그 직접 조사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활동 과정에 괴 차량으로부터 습격을 받는 뭐 일들이 있어서 아주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 관련되신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보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그 안을 기초로 해서 보면 한 1,000억 이상의 그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소상히 또 국회까지 파악해서 감사합니다. 장관 고맙습니다. 예. 네, 며칠 후면 가장 큰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온 국민 모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